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또 흔들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흐름 빠르게 점검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도 꾸준히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요. 이러한 시장의 흔들림 또 이런 폭풍 쪽이 지나갈 때까지는 좀 안전한 집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면서 지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이제 3월 말까지는 결산 시즌이잖아요. 결산 시즌.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싫어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인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뢰가 터지고 폭탄이 터지면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한정 이런 것들 나오면서 거래 정지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차별화될 수 있는 급등, 급락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얘기가 또 시장에서 무겁게 시스템 리스크를 자극을 시키면서 또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은 1, 2월 달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즉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부터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행히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포트폴리오 10종목 중에서 7종목을 팔았죠. 그리고 대부분 다 먹고 팔았죠. 지난주 2차전지 흔들리기 전에 2차전지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런 종목들도 다 먹고 팔았고요. 어제 대보마그네틱 올라올 때 이러한 부분도 특히나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뉴스로 인해서 오버슈팅 나올 때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라고 같이 또 말씀을 드려보았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여지없이 요즘에는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였던 에코프로도 오늘 보시면 장 초반에 9%까지도 올라가고 있었지만 10%까지 올라갔네요. 10%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1%까지 지금 현재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대장은 이렇게 끝까지 강하지만 그 밑에 단에서 따라가던 이런 다수 친구들이 지금 오히려 좀 2차전지 안에서도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2차전지 쇼커버 스퀴즈 이후에 한 바퀴 돈 이후에 시장을 좀 그동안에 받쳐줬던 주도 섹터까지도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2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중장기로 아예 1년 이상 바라보면서 길게 끌고 가는 물량을 가져갈 수 있지만 트레이딩으로서 접근하는 부분은 30%든 50%든 챙겨가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자,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이런 부분 꾸준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 빠르게 점검을 하죠. 지금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와는 다르게 시총 최상단에 있는 다수 종목들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SM, JYP 엔터 등 어제 좀 일부 흔들렸던 SM이나 JYP 엔터 이런 종목들 빨간불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이지만 지금 대다수가 음봉으로 크게 떨어져 버리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하락 종목이 1400종목, 상승이 90종목. 10배가 훌쩍 넘어가죠. 15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가운데 지수가 현재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참 재밌었죠.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죠. 한 70% 이상의 하락 종목 수고요. 하락이었고 한 30%, 한 20, 30% 정도 올라왔는데 지수는 오히려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04% 올라왔습니다. 어제 수급상으로 외인들을 중심으로 또 기관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시장 바스켓으로 들어왔지만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 외인들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 기계적인 매매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연속성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매도로 바로 틀어버리죠. 어제 샀던 거 이상으로 코스닥 팔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여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1월, 2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던 성장주 이런 부분이 이미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으로 봐야 돼요.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 물 건너갔고 조심스럽게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금융 긴축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혹은 지금 얘기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이제 그 예금자 보호 카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위기가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 같아요. 빠르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열음이 경제 곳곳에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봤던 기사 중에서 바퀴벌레는 한 마리만 나오지 않는다 라는 기사를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SVB는 가파르게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은행 감독이나 이런 걸 강화하면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누르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풍선 효과로서 또 다른 어느 쪽에서 터질지가 모른다는 거죠. 일부 발빠른 투자자나 아니면 민간에서 이런 투자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경제 환경 때문에 투자를 늦출 수가 있는 거고 자금을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찾으면서 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 회복 이런 부분이 좀 늦춰질 수 있는 쪽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은행 일부는 좀 막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쪽이 흔들림이 크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점을 잡겠다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욕심내고 거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것보다 최소한 돌리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승부주를 편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지켜보겠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보수적인 관점에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요. 대응할 수 있는 거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 코멘트를 드리면서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런 것이 어제, 오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어제 지수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대략 한 1% 이상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에 따른 영향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오늘 급락, 내일 급등, 또 급락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되돌리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3월 말까지는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이런 지뢰밭 폭탄 돌리기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점검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목한 소통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오는 종목이 특징이에요. 뭐 에코프로 5%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빠지고 지금 대다수가 다 음봉으로 전환해 있는 상황이고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어제 폭탄 맞았었던 SM이 0.8% 어제 22% 빠지고 그죠? 23%네. 어제 23% 빠지고 오늘 0.8%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이제 바닥 잡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제 23% 빠졌으면 최소한 반가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오늘 한 12%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15만원의 공개하면서 24일까지이기 때문에 D 플러스 2결제 감안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수요일 이전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매수가 끝나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또 청구 이런 것들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이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차익 실현을 기회를 주는 부분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한 20% 이상의 양도세 250만원 넘어가는 부분이 양도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0.2% 거래세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장 외에서 이런 것들을 또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3% 이상은 또 이에 따른 그 세금 부분, 그 부대 비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다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략 한 48%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셈법이 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또 무위험 차익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기관 외인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팔 수 있어야 또 다시 살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와 관련돼서 일부 공매 칠 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되사주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무위험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차가 안 돼요. 즉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 이런 그 차익 거래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기는 아깝죠.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화목한 소통에서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튼 어제 그와 관련되어서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비중 축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어제 23%까지 급락한 마당에 지금 현 시점에서 대응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죠. 금 가격, 코인, 아무래도 은행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좀 이런 대안투자 성격의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올라오고 있지만 개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대장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한 모습,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꺾이고, 이게 대장주 위용이죠. 에코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나홀로 강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공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빨간불 들어오지만 오늘 유럽에서 CRMA, 그러니까 유럽판 IRA 그리고 자원 재활용 관련된 법안 초안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에 따르면 2030년, 2035년부터는 리튬이나 니켈 이런 부분은 재활용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을 골자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초안 발표 이후에 또 이제 모멘텀 소멸을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벌써 18조 3천억, 6거래일 연속 상승 지속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곡점 얘기를 하려면 이런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또 B2 이런 쪽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야 되고, 수급적으로 보면 또 이런 반대 매매 공포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뉴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얘기 나오면서 수치적으로는 한 4천억 이상 좀 이런 신용잔고 급감하는 것들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최소한 수급상의 변곡점이라도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용잔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겠죠. 자, 3대 주스 지금 등락을 달리했죠. 등락을 달리했고, 미국에서는 리먼 사태를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금자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시그니처뱅크 폐쇄했고,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시그널로서 대응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위험신호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뱅크러닝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뱅크러닝 지속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쪽이 어디냐면, 그동안에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었던 스타트업, 이게 바이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핀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쪽, 기술주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유동성. 그러면 또 이런 PF 관련된 얘기하면 또 건설주 이런 쪽까지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 이렇게 빠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미국채가 지난주에 5% 넘어갔는데 지금 4.01이에요. 2년만. 36년 만에 블랙 먼데이 터지고 나서 이런 부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제 낙폭 기록한 이후에 36년 만에 이렇게 빠진 거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이런 금리 자체가 급락을 해버리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현 시점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추가적인 그 인상 확률 이런 부분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패닉 바잉이 나타났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확 쏠려버리는 거고, 그럼 분명히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 얘기가 나올 거고, 환율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시그니처 뱅크 폐쇄 여파 속에서 대형, 중소형 은행 전반적으로 다 급락 얘기 나오고 있고, 은행이 흔들려버리면 돈줄이잖아요. 이쪽에. 산업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좀 이런 흔들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그칠 때, 즉 밖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을 때는 좀 안전한 장소에서 몸 웅크리면서 이게 지나가길 바라야 되는 것을 맨몸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분명히 이런 하락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다시 한번은 주도 섹터 혹은 주도적인 종목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스터디해야 되는 거죠.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진흙이 씻겨져 나가면서 진주가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흙 속의 진주 찾기. 그게 이제부터는 확실한 실적 숫자가 되는 거죠. 3말4초 이런 결산 시즌 지나가고 나서 3말4초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숫자. 그리고 최근에 IT 쪽에서도 보면 LG전자 올라오고 에코플라스틱 올라오고 반면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숫자로서 차별화되는 종목장 양상이 이제 이러한 흔들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3말4초 또 흐름일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 23년도 1분기 성적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종목이라든지 주도 섹터 찾기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종목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전략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오늘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감, 소통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까지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그래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